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메이커 빌더라는 저작 솔루션을 활용해서 실제로 앱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 앱 화면 구성에 필요한 항목과 기능들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기반의 노코드 솔루션인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자신이 만들 앱의 항목과 기능만 디자인해주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은 모두 자동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 강좌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앱 제작에 필요한 지식의 대부분을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맛집 어플인 오늘은 뭐 먹지라는 앱 프로그램을 실제로 함께 만들어가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먹지라는 앱은 실제로 내가 맛있게 먹었던 맛집을 등록해 놨다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찾아가기 위해 검색하여 지도상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바로 전화를 걸어 문의나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앱 제품입니다. 본래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은 회계 관리나 구매 관리, 쇼핑몰 앱, 배달 앱 등과 같이 실제 운용 가능한 매우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기능을 담고 있는 실무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최적화된 솔루션이지만 이번 시간에는 앱을 만드는 절차와 요령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앱 제품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 디자인 작업부터 시작해 앱 프로그램 제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을 실행하고 저작 솔루션 상단의 환경 메뉴에 운영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실행 경로의 우측에 위치한 찾기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탐색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작업을 할 위치로 이동한 후 좌측 하단에 위치한 새 폴더 만들기 버튼을 눌러 이번 앱 제작에 필요한 오늘은 뭐 먹지라는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만들어진 폴더가 있다면 해당 폴더를 선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 작업할 폴더, 즉 우리가 앞으로 만들 프로그램 모듈을 저장할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주의할 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항상 프로그램 모듈을 저장할 새로운 폴더를 만든 후 반드시 그 폴더를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해 주어야 앱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본 맛집을 등록하는 나의 맛집 등록 화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 보면 빈 폼부터 시작해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빈 폼을 선택해 처음부터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유사해 보이는 빈 폼을 하나 띄워서 이 빈 폼 위에 여러분들이 만들 화면의 기능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마우스로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앱 프로그램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해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 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해당 아톰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나의 맛집 등록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잠시 본 동영상 교재를 활용해서 앱 만드는 방법을 쉽게 습득하는 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앱을 만드는 능력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쉽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 도구를 조작해 가면서 스스로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스마트 메이커 솔루션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하고 이 동영상을 따라 조작해 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이런 학습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설치하면 화면 우측 상단 툴바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좌측의 작업창에서는 그것을 보고 따라서 실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시청하는 도중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동영상 창 이외의 영역을 클릭하면 동영상 플레이가 잠시 중단됩니다.
이때 앞서 시청한 내용을 작업창에서 그대로 따라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다시 강의창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마치 개인 지도를 받으며 학습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스마트 메이커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버전 제품을 다운로드받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번호나 상호명, 전화번호 등 관리할 항목들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해서 화면에 올려놓고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톰을 클릭한 후에 등록번호라는 항목명을 입력합니다. 남은 항목들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인 Ctrl+C, Ctrl+V 단축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정렬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저작 도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복사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방향키의 방향으로 아톰이 정해진 간격에 따라 정렬되어 복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톰의 복사 간격은 Shift+V를 누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으로 지정한 후 작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두 번째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한 후 아톰을 클릭한 후에 상호명이라고 명칭을 입력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 주소, 메뉴, 가격, 등록 일자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의 크기, 색상은 저작 솔루션 상단의 아톰 편집 도구를 이용해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등록번호부터 등록 일자까지 선택한 후에 배경 색상과 글자의 굵기, 색상을 바꾸고 선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항목 옆에 사용자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려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그려넣고 마찬가지로 선택한 후 Alt키와 방향키를 이용하여 상호명부터 등록일자 입력란까지 항목 수만큼 복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할 데이터 입력란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사진이나 맛집 이미지를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갤러리에서 사진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지 입력란을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 입력 도구에서 이미지 입력란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그려 넣습니다.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 가면서 크기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입력란을 보니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기에는 칸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이러면 정보를 입력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따라서 각각의 입력란에 들어갈 문자의 글자 수를 고려해서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을 선택한 후 마우스로 늘려주면 작은 트래커 안의 숫자가 입력란의 크기에 따라 변경되는데 이 숫자는 단순히 입력란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입력란에 입력될 최대 글자 수를 의미하고 또 향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등록번호 입력란은 글자 수를 6으로, 상호명 입력란은 글자 수를 20으로, 전화번호 입력란은 글자 수를 13으로, 메뉴 입력란은 글자 수를 20으로, 가격 입력란은 글자 수를 8로, 등록일자 입력란은 글자 수를 20으로 변경해 줍니다. 만약 주소와 같이 변경해준 입력란 크기보다 더 많은 글자를 입력받아야 한다면 해당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데이터 속성 창을 열고 최대 자릿수에 원하는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6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입력란은 수정하지 않고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의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시키고 실제로 데이터가 잘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서부터 등록 번호는 1로, 상호명은 임의의 상호명, 예제에서는 스매 분식으로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는 가상의 정보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떡볶이, 가격은 3,500원, 등록 일자는 오늘 날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전부 잘 등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등록 일자는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니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게다가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데도 숫자만 적혀 있다 보니 날짜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입력란을 삭제하고 좌측의 아톰 중에서 날짜 입력란 아톰을 선택해 입력란이 있던 위치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시킨 뒤 해당 아톰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자주 보던 방식의 데이트 피커가 나타나 날짜를 아주 쉽게 입력받고 연월일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인식하기도 편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몇 개의 아톰에 특별한 기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처럼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은 숫자만 입력되어야 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가 표시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실무 현장의 요구입니다. 이 기능은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데이터 속성 창을 열고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 형태를 정수형으로 변경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에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게 되고 천 단위마다 콤마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란의 우측 아이콘을 누르면 표시되어 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력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스타일 속성 창을 열고 동적 속성을 전화번호로 선택하면 스마트폰에서 전화 걸기 기능이 설정됩니다. 이번에는 주소 입력란의 아이콘을 누르면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주소 입력란에서 스타일 속성 창을 열고 동적 속성을 위치 정보로 선택하면 지도 위에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이 설정됩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아톰에는 그 목적과 특성에 맞는 속성들이 적게는 몇십 개부터 많게는 몇백 개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톰별 강좌에서 각 아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용 앱부터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복잡한 앱까지 다양한 앱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 입력란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해 보겠습니다. 좌측의 이벤트 설정 도구에서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만들어진 기능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창을 열면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선택 옵션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해보면 앱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사용자는 여기서 필요한 기능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버튼은 앞장 기능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톰을 3개 더 복사해 준 뒤 각각 저장, 삭제, 뒷장으로 기능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앞뒤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작 솔루션 상단 파일 메뉴에서 모델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오늘은 뭐 먹지 폴더에 나의 맛집 등록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QPM이란 확장자가 붙은 파일이 오늘은 뭐 먹지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몇 개의 아톰만 사용해서 쉽게 나의 맛집 등록 화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고 앞서 만든 기능 버튼을 사용하여 나의 맛집 등록 프로그램 모듈에서 실제 데이터를 DB 테이블에 저장하고 앞뒤 데이터를 조회하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